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오랜만에 인터뷰를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리 당선자의 시간이라 해도 윤석열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검찰 정상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게 느껴진다. 이해로도 마삼중 2030 청년에 대한 미래와 고민 등등에 대한 소식을 전했고요. 댓글로 관련 링크 고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최근 시사 이슈를 다루기 시작한 만큼 보시고 응원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듯 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선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고 사개특위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강행이고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진 않아야 되는 시기인 거고요. 애초에 윤석열 당선자와 독대한 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을 바꾼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국민투표 카드를 던졌는데 여기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네요. 처음엔 검토도 안 해봤다더니 국민투표 타령을 하더니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그렇게 한 거다. 그냥 아이디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본인 소신은 뭐죠? 애초에 장제원 비서실장이 무리수를 던진 거죠. 이런 와중에 검찰 내에서도 임은정 검사를 향해서 화풀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네요. 민주당 검찰 정상화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라는데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임은정 같은 검사 10명만 있었어도 이 지경까지 검찰이 오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리서치에 이런 결과가 나왔죠. 정보사정기관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검찰이 19%로 가장 낮았던 겁니다. 이런 일을 초래한 게 바로 검사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임은정 검사한테 뭐가 어째요? 게다가 언론도 정말 웃긴 게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 일가를 했다며 언론에서 저렇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172명의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일부 학생들이 공감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검찰 정상화를 찬성했으면 언론이 저렇게 일갈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혹은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윤석열 당선자 측을 비판한 목소리들을 실어주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선택적 공정과 상식, 정의 아니냐, 곽상도 정호영한테 침묵하는 서울대 학생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걸 그대로 실어주고 띄워주고 있는 언론도 웃긴 거죠. 어쨌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고 고민은 깊어진다며 향후 검찰 정상화법 처리 과정을 잘 정리해서 설명드릴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조성은 씨처럼 눈치 보지 않고 오만한 윤석열 당선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우리 민주시민들이 계속 기억하고 힘을 보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각종 후보자들 논란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 특히 원희룡 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차례 교통법규 위반이 도마 위에 오른 거죠. 어린이 통학로 안전이 최우선이란 얘기를 했던 원희룡 후보가 정작 본인 명의의 차량이 과거 스쿨존 내 규정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겁니다. 이에 원희룡 측은 본인과 관계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죠. 4인 룸에 18명이 모임을 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를 꾸며 쓴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논란에 휩싸인 건 매우 심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5년 8개월 동안 지출한 밥값만 무려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니 보거룡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었죠. 모 식당 관계자는 원희룡 후보가 자주 왔지만 간담회를 열거나 열댓 명이 온 적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 식당뿐만 아니라 수상한 업무 추진비 사용은 다른 식당에서도 이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네요.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터진 상황인데 애초에 금액이랑 인원이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꼼수를 부린 건 청탁금지법과 기재부 업무추진비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퍼붓고 매우 심각한 악마화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원희룡 후보 아닙니까? 이러니 많은 시민들도 소고기 법화 10일 만에 개거품을 물더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대장동과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설명은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원희룡 업무 추진비로 반값 식사 의혹이라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해경학 공부하라 그러면서 비꼬고 조롱하고 별소리 다 하더니 정작 본인이 그 안에 그대로 갇히게 생겼습니다. 원희룡 저격수로 알려진 박영훈 대학생 위원장도 오마카세 디너를 17명이 먹으면 40만원이다?
이 간담회가 수상하다는 걸 지적한 거고요. 이건 두 명이서 디너 먹고 사케도 곁들였지만 서류에는 17명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머지 15명은 시식 구경단이었냐? 이렇게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외로도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전력 민영화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 민영화에 이어 전기 민영화까지 이건 국민과의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다.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재벌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국가기관 산업이고 빨대만 꼽으면 평생 먹거리가 되는데 그들이 세운 정권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공기업 민영화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정신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네요.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하고요.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죠. 인수위 반대에도 문정부 강행, 일부 언론에선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본인들이 숟가락 얹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측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양산 사저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